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시간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각국에서 현금이나 이 현금성 이 상품을 직접 지급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최근 117만 가구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부분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예. 일단 관련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예. 미국과 한국 쪽에서 현금을 직접 살포하는 부양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기사로도 이제 송출이 됐었던 내용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 1인당 1,000달러 정도의 이제 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지방에서는 이미 현금성 상품이 지급되는 곳이 있고요. 서울시는 최대 117만 가구가 현금성 자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혹은 이제 현금성 자산을 직접 지급하는 부양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방식의 부양책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양책, 예를 들면 소비세 감면이라든지 세금 감면 이런 부분들은 소비 확대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극적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소 정책이 지행 중인데 이게 이제 원래 자동차를 사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는 매력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책이 원래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욕구가 없으셨던 분들께는 아무리 이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 줘도 자동차를 이 정책 때문에 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아주 제한적인 소비 확대 효과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금성 자산을 살포하는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용 기간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시행한 정책도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 쓸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소비 확대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시 방편이든 단기적이든 간에 소비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현금을 직접 살포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서울시가 100만 가구 이상의 돈을 지급할 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소득 기준을 적용해서 줄 텐데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주는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현금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작용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이 워낙에 좀 급박하기 때문에 좀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서울에 117만 가구에 3,300억 기본소득을 지원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지급되는 그 표를 보시면은 2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299만 원 이하 정도, 가구당 소득 합산이 그 이하일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4인 가족에는 한 4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30에서 50만 원까지 이제 현금성 자산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급되는 방식은 모바일 지역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 기간이 그 다음 달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고 이게 신청한 이후에 돈을 또 받을 때까지 4, 5일 정도가 걸린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소비 확대 효과는 2개월 이후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셔야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현금을 직접적으로 푸는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과거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08년이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시절에 호주 정부가 104억 호주 달러를 풀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약 90%의 국민에게 돌아갔으니까 말 그대로 현금 살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호주 GDP의 2% 정도 되는 금액이 지원이 됐으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현금을 직접 지급했을 때 부작용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은 딱히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호주의 보조금 정책이 그 GDP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 분석 표를 보면 표에 보시는 대로 위에 있는 굵은 선이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GDP 변화고요. 아래에 있는 얇은 선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GDP 개선 효과를 보면 분명하게 현금 지급 방식이 GDP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호주 정부는 이번에도 대규모의 현금을 살포하는 이런 정책들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현금 보조금 정책은 이제 정리해 드린 대로 이제 소비 부양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시기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조금 뒤로 미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인 1인당 $1,000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결정나고 빨리 시행되면 경기 부양에 뭐 이제 포인트를 좀 놓치지 않고 빠른 시기 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현금 부양 정책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각 국별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현금 지원 효과를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가 확대되는지 이게 제대로 먹힐 수 있는지 시장의 관건입니다. 경제를 좀 반등시킬 수 있을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데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80%다라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한 곳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없는 업종은 거의 없다라고 거의 봐야겠죠. 없긴 해요. 네, 예, 그런데 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워낙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우리도 의존도가 높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더더욱 이제 중요성이 높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IDC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은 80%다라면서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 규모 3%에서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공급망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복되는데도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시장 조사기관이 이제 IC 인사이츠는 그 코로나19 장기화가 됐을 경우 반도체 업황이 L자형 불황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작년 기준으로 그 국가별 반도체 비중을 보면 미국이 전체 반도체 시장 55%,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가 21%로 한국,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 말은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경우 미국과 한국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 부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미국보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 타격이 훨씬 더 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내 같은 경우 반도체의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이 부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근데 경기 불황이 왔을 때는 이제 가격 변동성 면에서 볼 때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가격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불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국내 한국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흐름 때문에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말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 장기화를 염두에 둔 부정적인 시나리오고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라는 구체적인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표 지수인 DXI 지수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약간 꺾이긴 했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D램 현물 가격도 완만한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2월 반도체 수출액이 74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해서 9.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은 코로나19 이전에 생각했던 업황대로 아직 크게 엇나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비대면 접촉과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 영향 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택트 소비, 그래서 출근 시간도 조금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도 트래픽이 급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자택에 머무르거나 자택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PC의 그 서버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촉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상당량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현상에 따른 반도체 수요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을 좀 방어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고 또 반도체 공정 자체가 먼지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방진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작업자들이 마스크라든지 뭐 방진복을 쓰고 뭐 손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는 게 반도체 공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이제 반도체 업체에는 뭐 어떻게 보면 희소식 아닌 희소식이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반도체 업황이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아직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구체적인 신호가 안 나오는데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호적인 업황이 계속해서 뭐 유지가 된다면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저점을 잡아 나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좀 빠른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가 올 때 반도체주에 대한 저가 매수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단 코로나19가 장기화되지 않아야겠죠. 그런 부분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AI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